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유망업종 이 펀드는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투자를 시작하려거나 투자 중인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펀드가 어떠냐는 질문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재무 상담을 했는데 펀드가 우연의 일치로 좀 똑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유망하고 어떤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 뭐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섹터 이쪽에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부분은 주식이나 뭐 ETF 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갈량 TV에서 말씀드린 펀드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향후 이제 뜰 것이라는 업종에 대한 투자, 여기에 투자된 펀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관련해서 항상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는 이제 먼저 내 스스로의 어떤 판단,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의 문제인데요. 내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정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적용이 뭐 가능한 보편적인 그런 법칙과 원리는 있겠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어떤 스타일과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뭐 제갈량 TV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펀드 분석 방법은요 어떤 대박 펀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위험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대로 골랐다 하더라도 무조건 막 100% 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됐다면 제가 뭐 돗자리 깔지 않았겠어요. 예, 유튜브는 안 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 점을 참조하셔서 투자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펀드 사례, 펀드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펀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로도 좀 질문을 주신 거고요. 뭐 최근에 제가 상담 때도 좀 이렇게 같이 겹친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펀드 이름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펀드 이름은 이제 지웠고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뭘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설정에, 그러니까 펀드에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설정에 펀드에 들어간 돈이 162억이에요. 화면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162억이고요. 지금 운용돼서 지금까지 얼마 있다? 지금 8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 바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면 일단 안 할 것 같은데 왜? 펀드가 또 2007년에 설정이 됐어요. 이때 이제 만들어져서 출시가 된 거죠. 자, 2007년에 나왔는데 뭐더라? 지금까지 돈은 16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운용이 돼서 어떻게 됐대요? 81억이 돼서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수익률 뭐 보면은 올해 뭐 1개월, 3개월은 다 마이너스고요. 1년 수익률이 자그마치 와 134%입니다. 네, 3년에 125%. 이거 좀 이상하네요. 1년에 134%인데 뭐다? 3년에 125%. 그러면 이거는 최근만 좋았고 그전에 좀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여기 펀드 기준가를 보셔도 지금 언제입니까? 2011년부터요. 이제 펀드가 2007년에 태어났으니까 2011년부터 계속 거의 뭐 제자리 걸음했어요. 네. 얼마 동안? 거의 한 10년가량을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최근에 1년 사이에 뭐 거의 뭐 2배 넘게 올랐죠. 134%면 2배, 2.3배가 오른 거니까 2배 올랐다가 지금 꺾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거 하신 분들 제가 보면은 거의 고점에서 사서 지금 뭐 20, 30% 손실 이 정도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어떤 금융기관 가서 현혹당할 수 있는 거 뭐? 이 수익률이요. 근데 제가 이거 수익률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루 다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추후에 뒷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2007년에 운용됐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서 이건 뭡니까? 글로벌 클린 에너지 자산과 관련된 주식에 뭐 투자한다, 뭐 친환경 어떤 클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이 유망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바이든 정부도 이쪽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펀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이버에서 조금 내리면 뭐가 있다?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가 되는지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요. 저라고 우리나라에만 몇천 개 기업이 있는데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 뭐 미국에는 몇만 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펀드는 사실 주식 이걸 몰라도 지표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뭐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 잘 몰라요. 여기 회사. 수익률이 비중이 좀 높고요. 한 5% 정도 수익률이 한 41% 되는데 이거를 investing.com으로 해서 봤더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서 좀 그래프가 보이세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인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 뭐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흐름만 봐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1년, 그러니까 한 90년도 때 보니까 1200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너무나 급하게 올라갔다가 너무나 급하게 빠지고 거의 한 20년 동안 쭉 이렇게 갔다가 지금 살짝 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거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흐름이 있다면 주가라는 게 어쨌든 기업의 성장성과 맞물리는 건데 이런 거라면 저는 글쎄요. 뭐 얘가 앞으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이 이러면 저는 좀 배제할 것 같아요. 왜? 딴 거 더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저 그러면 어디입니까? 애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애플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지금 두 개가 여러분 좀 매칭이 되세요? 이거 우리 뭡니까? 도화지 옛날에 어릴 때 그 뭐죠? 물감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나는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도 어떤 뭐 매출이나 사실 뭐 이익의 어떤 그런 것들, 재무제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예측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어떤 주가, 뭐 주가를 단순하게 이만 보고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주가가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성장성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봐도 조금 좀 계속 의아해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부 지표인데 자, 표준 편차 뭡니까 여러분?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봤더니 3개월에 지금 50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펀드를 제가 분석하는 걸 좀 몇 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근데 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갈량팀에서 말씀드린 추천 펀드 좋은 거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에셋 플러스, 그다음 피델리티 테크, AB 미국 크로스, KB 미국 나스닥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쭉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봐 오셨다면 한 이 표준 편차가 뭐 3개월부터 5년까지 있는데 한 10에서 20 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 50일이라는 수치는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등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이 최초의 그 성과 보셨죠? 계속 10년, 뭐 15년 넘게 이렇게 쭉 일자로 가고 있다가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한 20, 30%그 이상 하락했어요.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편차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이제 변동성, 수익이 좀 노멀하게 골고루 나오면 적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좋은 펀드에서 코로나 때 한 제가 알던 수치였어요. 한 3, 40 정도? 예, 요 수치가 이 정도 갔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상황에 뭐 사실 지금 코로나 리스크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저는 또 퀘스천. 예, 베타 민감도는 뭐 벤치마크에 잘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차이겠죠. 예, 뭐 그렇게 민감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해당 지수 대비해서. 자, 중요한 거 샤프 레이티오와 젠센 알파입니다. 샤프는 이제 초과 수익인데 요게 우리 좋은 펀드 보시면 한 0.7에서 1 그 범위입니다. 저는 한 3년, 5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범위는 맞아요. 예, 그 범위는 맞는데 지금 보면요. 최근에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떨어졌다는 그 증거입니다. 젠센 알파 뭐다? 매니저가 종목을 잘 선정하는지 이거 너무 높아요. 예, 우리 좋은 펀드가 이게 한 3에서 4 아니면 한 6, 7 정도거든요. 너무 높아. 근데 최근에 뭐다? 갑자기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커져버리면 이거는 저는 대한 그 좋은 펀드 거기서 제외시킬 것 같아요. 왜?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크고요. 이거 완전히 너무 좀 심합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펀드 슈퍼마켓하고 같이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펀드 슈퍼마켓 통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똑같은 펀드고요. 클래스만 다를 겁니다. 네, 펀드 슈퍼마켓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저희가 그 네이버는 A 클래스였어요. 펀드 슈퍼마켓은 뭐다? S 클래스입니다. A가 2007년도에 나왔고 요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2014년에 출범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펀드 규모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주식형은 한 100억 이상, 채권형 펀드는 한 1000억 이상 했는데 그 네이버는 클래스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어렵고 요거는 규모는 펀드 슈퍼마켓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이거 뭐 유망한 직종은 맞죠. 예. 근데 자, 일단 개요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수익률입니다. 예.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펀드 슈퍼마켓은 S 클래스예요. 자, 펀드 설정일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A 클래스 아까 네이버에서 본 거는 A 클래스는 2007년에 나왔지만 얘는 14년에 나왔대요. 예. 슈퍼마켓에는 자, 수익률 보면은 뭐 1개월 9% 10% 가다가 지금 뭐 1년 만에 이거 보이시죠? 아까 최근에 막 134% 그러니까 2배 반 한 2.3배? 예. 2년에는 또 이거보다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빠졌다는 얘기겠지. 3년에 설정 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수익률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펀드 맞아요. 근데
자, 설정후 그러면 설정일이 2014년인데 설정후에 113%입니다. 이게 여러분 높아 보이시나요? 네,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14년부터 그럼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러면 5, 6, 7, 8, 9, 10, 11, 7년이에요. 자, 7년에 얼마? 113% 났답니다. 이거 나눠보면 얼마죠? 7, 6, 한 10년에 16% 정도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더라? 이거는 전체 펀드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매월 적립식으로 들어갔다면 제가 여기서 한 보수적으로 한 절반 정도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펀드는 뭐냐면 이 설정일 2014년 이후에 연 한 7, 8%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높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 좋은 펀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예. 연 10% 이상, 뭐 15% 이상, 뭐 피델리티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에셋도 그렇고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 수익률에 절대 현혹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하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표준 편차 역시 높습니다. 30. 와,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민감도는 뭐 낮대요. 예, 아까 우리도 이제 봤죠, 낮다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뭐 샤프랑 젠센 알파입니다. 샤프 지수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실 게 뭐냐면 이게 뭐 매우 우수 좋다 이런 거 뭐 성과가 좋았으니까 최근에는. 근데 이게 동일 유형 내에서랍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 같은 그 주식 해당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서 좋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좋은 펀드들도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젠센 알파 우수합니다. 뭐 최근 성과 좋았으니까 당연히 우수하겠죠. 자, 이렇게 펀드 슈퍼마켓에서 펀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펀드 투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골고루 아까 이제 서두에서 골고루 뭐 1년, 3년, 5년, 뭐 3개월, 6개월 골고루 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펀드는 여러 개의 주식에 투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 투자되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의 경우에 매년 매출과 어떤 이익 그런 부분이 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좋은 기업일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따져 보라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좀 좋다는 게 뭐 어디만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보지 말자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배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펀드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제 성장할지 빠질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고 뭐 해당 기업을 분석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큰 변동성이 괜찮고 나는 뭐 성장한다고 본다. 그러면 앞에서 지나온 경과 기간 뭐 이거 되게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다릴 자신이 있어. 그럼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고 다만 이제 너무나 큰 그러니까 저라면 사실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큰 변동성도 싫고요. 성장이나 하락, 뭐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막 변동성 크고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이제 기다리셨다가 저는 이제 사실 한 6개월, 1년 정도 보고요. 아니면 저는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원금 도달했을 때 그냥 저는 뭐 환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에 뭐 100% 도달하지 않더라도 뭐 5% 내외, 뭐 10% 내외 도달하면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손절이라 그러죠. 5% 10% 내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정하셔서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정리한다 이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질질 끌려다니다가 뭐 팔아야지 말해 더 오르네 그러다 또 떨어지고 이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뭐 매수할 때든 매도할 때든 스스로 반드시 원칙을 세우고요. 이 상황 감정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로봇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회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 정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나 뭐 산업 뭐 섹터 그게 유망하다 저는 이 단서로만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이제 분석을 해서요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마 펀드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펀드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뭐 대선 때 뭐 이런 거 나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된 케이스도 거의 없었고요. 분석을 해 보면 이게 좀 그러니까 이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게 더 많이 있으니까 그 외에. 자, 투자에는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양단을 좋은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떤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살피시고 내가 확신이 들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변동성이 좀 되게 크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최근에 또 질문했던 게 베트남 투자를 저한테 좀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흥국의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높은 성장성일 겁니다. 다만 리스크는 뭐냐면 이런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돈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작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다 충분히 고려하자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중국도 아주 큰 대기업 아니면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랑 어떤 패권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가도 미국이 한번 때려버리면 그냥 그 뭐 쓰러져가지고 없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와 어떤 장점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어떤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쪽의 리스크 이런 것도 좀 살피셔서 좀 잘 그 내 상황에서 잘 보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난 잘 모르는데 근데 내 상황에서 최선만 다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가 좀 여기 안에 쏟고 바라보고 관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의미 있고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는 우리가 찾아보면 다 있어요. 뭐 블로그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쌓이고요.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채워 나가면서 내 실력이나 어떤 내공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 성장을 하는 거겠죠. 예, 아무쪼록 그래서 그렇게 점점 견고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